이 사람한테 악성 리뷰를 단다든지 서로 간에 공격하는 게 너무 심해요 요새. 저희 하나씩 얘기해보죠. 고의적인 반품. 경쟁 판매자가 특정 판매자의 제품을 일부러 많이 사버려. 고의적으로 많이 산 다음에 많이 한꺼번에 확 반품해버린다든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사부님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 2탄 로켓크로스 마진 계산기 영상 혹시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다 잘라내셨더라고요. 이유는 AI 때문에. 그 오픈 AI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AI가 가능해요. AI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또. 아시죠? 그러니까 강사분이 나오셨으면 오늘의 영상은 좀 약간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초보자분들도 우선 들으시면 너무 좋은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 온라인 판매를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있는데 약간 이게 합법과 불법의 막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약간 합법 쪽보다는 불법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이런 행위들이 되게 성행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부터는 좀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좀 성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리스트를. 오케이. 저희 하나씩 얘기해보죠. 고의적인 반품.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주신 고객분들의 정보를 판매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하는 거죠. 경쟁 판매자가 특정 판매자의 제품을 일부러 많이 사버려. 고의적으로 많이 산 다음에 많이 한꺼번에 확 반품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계속 샀다가 뭐 반품하기 반복한다든가. 네. 이런 건 약간 공정한 경쟁은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이거는 솔직히 여러 상품을 샀다 반품하고 하는 거는 뭐 쿠팡이 어떻게 제재할 수 없겠지만은, 한 사람이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산 다음에 대량으로 반품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 반품을 반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쿠팡에서 좀 약간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블랙리스트로. 예. 아니면 정말로 그 고객님한테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번만 필터링을 해준다면 그런 행동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크로스 판매자분들은 소비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만약 관리 안 해주시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 자체 방어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구매 제한 수량 한 개, 두 개. 현실적으로 100개씩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쿠팡에서. 그리고 걸릴 수 있어요. 걸리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봐왔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막 큰일 나지 말고 애초에 그런 거를 시도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나 혼자 편법을 저지르고 뭘 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네, 그거는 뭐라고 할 자격이 없죠. 이 사람한테 악성 리뷰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간에 이 공격하는 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해요 요새.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성행하는 게 지식재산권 신고. 아,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려 볼게요. 이 디자인권 심사라는 게 원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반 심사를 하게 되면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 있는 제품과 이거의 뭐 유사성도 봐야 되고 연관성도 봐야 되고 청약성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일부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빠른 제품들, 의류, 식품, 보관용기, 문구류 뭐 이런 류들이 심사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우선 등록해준다.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에 등록되죠. 요즘 일부 심사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분쟁이 있으면 그때 대해서 해결해라. 이런 식의 일부 심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일부, 제가 볼 때는 약간 악질 판매자라고 할게요.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 악질 판매자분들이 그거를 마치 자기가 디자인한 것 마냥 우선 심사를 넣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돼요, 그게. 그냥 등록이 되면 이제 그 등록된 그 디자인권을 가지고 쿠팡에 계속 신고하는 거죠. 이분 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 쿠팡은 우선 이분의 제품을 판매 중지시키고 이분한테 소명하라고 하죠. 신고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팔던 제품을 내가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의 디자인권 상품이니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엄청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당신이 등록한 디자인권이 정당하면 제가 정말 잘못한 거죠. 이거는 디자인권 있으신 분의 권리 내가 침해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허위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분명히 이분도 허위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저도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원래부터 팔던 겁니다. 원래 뭐 다른 사람이 팔던 거랑 이 디자인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당해보면 쉽지 않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경험했어. 그래서 내 거 방어해야겠다 해서 등록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혹시나 그런 걸 신고했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디자인권 등록이나 특허권 등록 같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 등록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제품을 신고해서 판매 등록시키고 하는 건 저 이게 잘못됐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심사로 등록된 거는 3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는. 네. 근데 3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무효수송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부터 또 비용과 시간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이의제기 해도 바로 안 내려가지 않나요? 그것도 뭐 이렇게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서 저희가 전문가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성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게 다 잘못된 거다. 그럼요. 등록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신고를 당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미 시장에 깔린 상품이야. 그럼 저는 그 나를 신고한 그 판매자한테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인데 이게 디자인권 등록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만약에 저를 이렇게 신고해서 판매 등록 시키시면 저 이거 이의 제기하고 무효심사 갑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합의하시죠. 저 신고하신 거 그냥 해제해 주시고 제가 그 대신 뭐 이거 무효심사 이런 거 안 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주나요? 들어주죠.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악의적으로 내가 시장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신고하고 나만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당연히 말 안 통하겠지만 내가 힘들게 등록한 디자인권이나 이런 거에 막 무효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분도 자기 걸 지키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협의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팁 하나를 좀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간단하게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은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용한 사이트가 내용 증명 사이트인데 참지 마요, 참치 마요 아니고요. 참지 마요라고 있더라고요. 센스가 있다. 네, 거기다가 간단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데 증명 쓸 줄 모르시면 챗GPT한테 아, 내가 이런 환경에 놓였어. 내용 증명을 쓰고 싶어. 좀 써줘 하면 이렇게 쭉 잘 써주거든요. 그걸 그냥 복붙해가지고 넣어서 보내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려요. 되게 쉽거든요. 우편료? 그거 정도만 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까 저는 그거보다 하마님 말씀해 주신 게 더 좋다고 봐요. 합의해서 합의해서. 판매주를 좀 풀어달라. 그럼 나도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사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100% 막아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사전에 그냥 방어하는 수밖에. 내 상품에 디자인권을 등록해라. 아,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만약에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키프리스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디자인권. 그러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잘 팔고 있던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키프리스에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면 찾더라고요. 이게 등록 전이라 가지고 바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냥 심사 정지 이렇게 딱 때려버리더라고요. 그거 근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 알고 계속 아니, 이의제기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내 상품의 주력 제품이 네. 전체 한 20%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어를 해보니까 그렇게 본인들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일반 심사로도 있어요. 출원 상태에서는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권리 행사를 어차피 못하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그래요. 디자인권이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얘를 해결할 방법은 당장엔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려가지고 이거를 답변을 좀 받았는데 그냥 이의제기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아,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이렇게 특허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며 잘 모르겠으면 일부 심사여도 이미지 검색으로 1988을 찾으면 한 30초면 찾거든요. 그 제품의 맨 끝에 오래된 리뷰 봤을 때 그 리뷰 일자가 지금 등록한 요 출원인의 일자보다 훨씬 오래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심사하실 때 좀 간단하게라도 찾아서 진짜 바로 나오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먼저 안 해주는 게 그냥 저는 쿠팡에도 이런 신고가 만약에 인입이 됐으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 먼저 정지를 때리니까 먼저 판매 정지 우선 후 소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을 확인하고 뭐가 잘잘못이 있는지 우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쵸. 저희 주력 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해. 판매 중지가 돼버리면 솔직히 이게 타격이 꽤 크거든요. 엄청 크죠. 뭐 정당한 권리도 아니고 약간 정당하지 않은 권리로 신고를 당했는데 우선 턱하니 판매 정지부터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수명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형님. 누구 쿠팡 형한테 얘기하나? 쿠팡 형님. 누나일 수도 있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 되게 답답하네요. 솔직히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이 지금 솔직히 되게 핫하잖아요? 활성화 고객이 2,100만 명이라고 하고 와우 회원님 1,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이 좋은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몇 분이 지금 되게 편법을 이용하고 계신데 우리의 공정하지 않은 경쟁 활동으로 인해서 경쟁력 없는 상품이 쿠팡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 쿠팡의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이 다 먹으면 가격 상승도 할 수 있고 판매도 더 안 되고 쿠팡으로서는 수수료도 더 못 챙겨가고. 이 쿠팡에서 저희한테 이런 지재권 침해로 소명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저희가 뭐 아무리 내 상품과 이 디자인권의 다름을 설명해도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변리사분이 써준 이 소견서가라는 게 필요해요. 소견서 근데 그게 한 번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얼마예요? 한 4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개인 판매자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변리사나 아까 그런 사이트나 같이 하마님 같이 공신력 있는 분 신청 자꾸 필요 없어요. 협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혀 권리가 없는 그런 디자인권에 신고를 당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출원일보다 이미 전에 막 판매된 상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의견서 같은 것만 조금 더 저렴하게 써주실 수 있는 변리사분이 계시다면 우리 판매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거를 쿠팡이 소명 자료로서 확실하게 받아주시기만 하면 맞아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쿠팡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넣으면은 그거는 소명자로서 일단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 저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서울대 가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뭐 본인이 어떻게 막 커닝을 막 겁나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 붙었어요? 저 그것까지 배는 아프지만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시험지를 찍고 자기가 서울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옆에 있는 사람 시험지를 찍는 거다. 그러지 말자 진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하다 일반화 돼버릴까 봐. 왜냐면 저희 모르고 있다가도 내가 당하면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서로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불공정한 타 판매자한테 피해를 주셨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그 피해는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법의 사각지대여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결국엔 그것도 법원에서 나중에는 영업방해 행위다라고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주제지만 저는 하마님이 이거를 반드시 좀 다뤄주시길 바랬어요. 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졌으니까 솔직히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셀러입니다. 아니죠. 셀러인데 저희도 당하고 옆에서 당한 사람 보고 하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내용이 이렇게 대중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요. 재밌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재밌는 내용 다음에는 데리고 와주세요. 재밌는 내용으로. 이유는 AI 때문에. 그 오픈 AI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AI 가능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트!